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라는 단어, 그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 착한 기업으로 불렸던 곳, 사람들이 스스로 가시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수호천사라 치켜 세웠던 기업. 네, 바로 오뚜기입니다. 라면값 10년째 동결, 비정규직 제로 도전, 심장병 어린이들의 키다리 아저씨. 우리는 정말 이 달콤한 수식어들에 푹 빠져 있었어요. 다른 대기업들이 갑질 논란으로 욕먹을 때도 오뚜기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었죠. 오뚜기는 까지 마라. 오뚜기 라면 먹어서 혼내주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단단했던 믿음의 성벽에 지금 거대한 금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착한 기업의 가면 뒤에 지난 25년간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세금 좀 덜 냈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총을 들었던 한 위대한 창업주의 정신이 후대에 와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오뚜기 세무조사의 진짜 내막, 그리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무덤 속에서도 땅을 칠지 모를 지금의 상황까지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계를 작년 가을로 한번 돌려볼까요? 2025년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뚜기 센터에 아주 낯선 손님들이 들이닥칩니다. 바로 국세청 직원들이었죠. 보통 기업들은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때 돼서 정기검사 받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오뚜기 측도 그렇게 해명했고요. 5년 만에 하는 통상적인 조사일 뿐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업계 관계자들 표정은 싹 굳어 있었습니다. 왜냐? 이번에 출동한 곳이 그냥 동네 세무서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사 3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기업들 사이에선 저승사자, 아니 기업 염라대왕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여긴 예고도 없이 불쑥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움직였다는 건 딱 하나를 의미해요. 탈세, 비자금, 횡령, 이런 구체적인 냄새를 이미 맡았다는 거죠. 2026년 현재까지 밝혀진 국세청이 칼을 겨눈 핵심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게 내가 알던 가뚜기 맞아?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첫째, 면사랑이라는 회사와의 아주 기묘한 동거입니다. 오뚜기 제품 뒷면 한번 돌려보세요. 제조원 이름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면사랑. 이 회사, 함영준 회장 매형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세청은 오뚜기가 이 친인척 회사에서 재료를 사올 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줬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회사는 싸게 사서 이익을 남겨야 하잖아요. 근데 왜 비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사주면 오뚜기 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럼 법인세도 적게 내겠죠? 대신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네, 면사랑이라는 친인척 회사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일명 통행세로 회사 돈을 가족한테 빼돌렸다는 의혹이죠. 둘째, 오너 일가의 부동산 쇼핑에 회사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총수 일가 개인 땅을 개발하는데 그 비용을 회사가 대신 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건 단순 탈세가 아니라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착한 기업이라면서요. 셋째, 협력업체 쥐어짜기, 일명 리베이트입니다. 협력업체한테 용역비를 일부러 많이 줘요. 그러고는 뒤로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싹 돌려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비자금 만드는 수법이거든요. 이 내용들 작년 뉴스에서 봤던 악덕 기업들 하는 짓이랑 토시 하나 안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알던 그 순박한 오뚜기 얼굴 뒤에 이런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뚜기 옹호할 때 꼭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야, 그래도 함영준 회장은 상속세 1,500억 다 냈잖아. 삼성, 현대 다 꼼수 쓸 때 오뚜기는 정직하게 냈어. 맞습니다. 2016년 함태호 명예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함영준 회장이 1,500억을 5년에 걸쳐 다 내겠다고 했죠. 당시 여론 난리 났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1,500억, 과연 함영준 회장이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냈을까요? 여기서 오뚜기 라면이라는 회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름은 오뚜기 라면인데 오뚜기 자회사가 아니었어요. 함영준 회장이 개인 최대 주주로 있는 사실상 개인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내부 거래 비율이 얼만 줄 아세요? 99.3%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뚜기 본사가 라면을 직접 안 만들고 회장님 개인 회사인 오뚜기 라면에 하청을 줘요. 그리고 다시 그 라면을 사와서 팝니다. 라면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본사 이익보다
회장님 개인 회사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죠. 그리고 그 이익은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오너 일가에게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기회와 이익을 오너 개인한테로 쓱 빼돌리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드리치라는 광고 회사, 오뚜기 SF라는 생선 통조림 회사. 구조는 똑같습니다. 오너 일가가 지분 가진 회사에 오뚜기가 1,400억, 1,500억씩 일감을 몰아줘요. 회사가 커지면 함 회장은 그 회사 지분을 오뚜기 본사에 비싸게 팔아넘깁니다. 결국 함영준 회장이 냈다는 그 착한 상속세 1,500억 원. 알고 보니 그 돈은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라 오뚜기라는 상장 회사의 이익에 빨대 꽂아서 만든 돈이었던 겁니다. 내 돈 내고 세금 냈다고 칭찬받았지만 팩트는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로 옮겨서 세금 냈다 였던 거죠. 우리가 마트에서 착한 기업이니까 사줘야지 하고 질라면 집을 때 그 수익 상당 부분은 회사 재투자나 직원 보너스가 아니라 오너 일가 상속세 마련하는 자금줄로 쓰이고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배신감이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렇지, 기업은 다 똑같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오뚜기의 시작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창업주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삶을 알게 되시면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뼈아픈지 느끼실 겁니다. 시계바늘을 1950년 6월 2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함태호는 당대 최고 명문 경기고 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큰 사업가였고요. 소위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피난? 갈 수 있었습니다. 백 써서 군대? 뺄 수 있었죠. 당시 있는 집 자식들은 다들 도망가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 18살 소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입대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뜯어말렸지만 그는 기어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7년, 무려 7년 동안 최전방 소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청춘을 전장에서 보냈죠. 제대 후 그는 또 한 번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편하게 사는데 독립을 선언해요. 제 힘으로 일구겠습니다. 1969년 40살에 그가 창업한 회사가 바로 풍림상사, 지금의 오뚜기입니다. 첫 아이템은 놀랍게도 카레였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은 카레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 누런똥 같은 걸 어떻게 먹어? 반응이 태반이었죠. 함태호 사장은 직접 카레박스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사장이 직접 버스 타고 전국 시장통을 누볐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몸에 좋고 맛도 좋습니다. 여름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카레를 팔고 겨울엔 쌀 부족하다고 분식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빵 찍어 먹으라고 스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진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 최대 식품 기업 미국의 하인즈랑 베스트푸드가 한국 시장 잡아먹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케첩, 마요네즈 시장이었죠. 다들 그랬어요. 오뚜기 이제 망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글로벌 공룡이랑 구멍가게 싸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함태호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장을 외국 기업에 내줄 수 없다. 우리 입맛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그는 품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고소한 마요네즈, 진한 케첩 만들어서 영업사원들이랑 같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국적 기업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하인즈 케첩이 1등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오뚜기에 밀려서 힘을 못 써요. 이건 세계 경영학계에서도 미스터리로 꼽히는 토종 기업의 승리였습니다. 1987년에는 다 망해가던 청보식품 인수해서 라면 시장에 뛰어듭니다. 농심 삼양 동무대였는데 미쳤다 소리 들었죠. 하지만 함 회장은 뚝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기교 부리지 마라. 기본에 충실해라.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진라면입니다. 처음엔 꼴찌였지만 맛을 바꾸고 또 바꿔서 결국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함태호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가장 위대한 건 매출 1조 원도 케첩 시장 1위도 아닙니다. 1992년 어느 날 함 회장은 신문 한 구석에 실린 기사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앓는 어린이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죽어간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바로 한국심장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5명씩 수술비 되겠습니다. 아이들 살립시다. 처음엔 다들 기업 홍보하려고 저러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터져서 나라가 망하니 많이 할 때도 회사가 적자볼 위기일 때도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원 인원을 계속 늘렸어요. 그렇게 34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현재 오뚜기 후원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6,200명이 넘습니다.
오뚜기 전체 직원 수가 3,000명 정도거든요. 직원 수의 2배가 넘는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함태호 회장의 언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절대 티내지 마라. 오뚜기는 이 사실을 25년 가까이 숨겼습니다. 보도자료 한 장 안 냈어요. 2017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이 사연 발굴해서 방송하기 전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마케팅이었다면 25년 동안 참을 수 있었을까요? 2016년 9월 함태호 명예회장 장례식장. 검은 양복 입은 정재계 인사들 사이로 낯선 청년들과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함 회장 도움으로 수술받고 살아난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전에 함 회장은 아들에게 경영권 넘겨주면서 딱 한 번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나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 행복했다. 근데 너한테는 허락도 안 구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워 미안하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짐이라 여기며 아들에게 미안해했던 진정한 어른. 이게 바로 우리가 가뚝이라고 불렀던 실체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찬란했던 그 유산은 지금 2026년 오뚜기에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태호 회장이 떠난 지 10년, 오뚜기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경쟁사들 한번 보세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요. 농심도 미국에서 공장 돌리면서 신라면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뚜기는요, 해외 매출 비중 여전히 10%대입니다. 내수용 기업 방구석 여포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어요. 진라면은 작년에 농심 짜파게티한테 밀려서 라면 시장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성장은 멈췄고 혁신은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위기인데 오너 일가는 뭐하고 있을까요? 성장은 멈췄는데 배당금 잔치는 계속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오너 일가는 배당금으로만 매년 180억 원씩 챙겨갔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은 절대 줄이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난 면사랑 몰아주기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하청업체 리베이트 의혹까지 18세의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아버지, 30년간 이름 모를 아이들을 살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에서 아들과 친인척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상태는 아닙니다. 오뚜기 측도 억울하다고 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과거 조사에서도 다 소명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뚜기한테 기대했던 건 법망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잖아요. 바보 같을 정도로 정직하게 함태호 회장이 보여줬던 그 우직한 정신을 기대했던 것 아니었나요?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장난감이죠. 지금 오뚜기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습니다. 34년간 6,200명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진심이 회사의 모든 곳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함영준 회장 그리고 오뚜기 경영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대체 뭡니까? 선대 회장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오너 일가의 지갑입니까?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뚜기는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가뚜기가 마케팅팀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짜였음을 증명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뚜기를 믿고 응원할 수 있게 말이죠. 오늘 이슈임당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뚜기를 향한 실망,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응원, 아니면 따끔한 질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기업을 감시하고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기업들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 파헤쳐주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